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저희 볼 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부분이고요. 뭐 1000억 정도 공매도 폭탄을 맞았다. 근데 이건 뭐 단기간이 아니고요. 한 넉 달 동안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거니까 요거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이슈를 보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 홈페이지에 깔끔하게 정리해놨고, 왼쪽에 보시면 어떠한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장중에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 3분 허브 리핑이라든지 한정판을 통해 갖고 저희가 뭐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탑3라는 종목까지 저희가 선정을 해서 리포트 형태로 해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언제든지 채널 입장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SK바이오사이언스 mRNA라든지 바이럴 벡터 등 백신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송도에 토지 매매를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2024년입니다. 글로벌 R&PD 센터 준공 목표로 해갖고요.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공장도 증축이라든지 신축 옆에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 CDMO라든지 CMO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하면서 계속 확장성을 넓혀 가겠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연이은 공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일단 4분기 실적이 살짝 추정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추정치가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3분기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2배 이상이네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 4분기 실적이 2배 정도 더 넘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되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35만원 정도로 유지하겠다. 지금 22만원이기 때문에 35만원이면은 6월달에 형성됐던 최고점을 그 언저리까지는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전 고점 라인까지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표로 잠깐 봤었는데 4분기 예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75%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2387%가 늘어났어요. 아까 전에 제가 전분기랑 비교를 했던 거고 이거는 전년 대비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 원액을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큰 폭의 실적 성장은 노바백스 정부의 뭐 원액 생산 매출 증가라든지 아니면 지난 3분기 뭐 노바백스 백신 품질 관련 지연으로 매출 인식이 지연이 됐던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그 위탁 생산 매출 회복이 기인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WHO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아직 못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FDA랑 따라갈 것 같아요. 결국은 미국에서 뭐 승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미국 눈치 보면서 승인 안 할 것 같습니다.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죠. 독자적으로 이걸 승인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 뭐 이런 흐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FDA가 기준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가겠다라고 뭐 정석대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뭐 노바백스 위탁 승인이 조금 지연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택도 없죠. 미국이 밀리니까 계속 우리나라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좀 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일단 내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늘어나는 2조가 넘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무려 7,5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54% 정도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 공시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그 노바백스 기간 연장이죠. 더불어 설비 배정에 통해서 공급 예정 물량을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신규 추가 스위트 생산분의 경우 뭐 노바백스 판매 시 완제품 순 매출의 일부 별도 수수료가 수령하게 됨에 따라서
수익성도 우리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태국과 베트남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면서 뭐 해당 국가에 대해서 성구매 시 국내 정부 LI1의 생산 당시와 같은 큰 실적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자체 백신입니다. 임상 3상이 일단은 순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중순에 뭐 상업화 기대가 되는 만큼 조기 생산을 바탕으로 한 사업화 이후로 유의미한 실적 기여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임상 3상이 중요한 뭐 괜찮은 발표가 나와야 되겠죠. 결과가 나왔을 때 좀 괜찮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고, 이게 일단 비교 임상으로 해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사인을 해줘도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FDA라든지 아니면 WHO에서 과연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일단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또는 SK 쪽의 협상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조금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이 매출 파이는 조금 글쎄요, 예상을 조금 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부분이죠. 만약에 임상 승인이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판을 하는 거예요. 생산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가격을 얼마에 매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내년 실적을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가격대 뭐 5,000원에서 4,000원 정도 전후로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 정도가 나올 거고, 만약에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처럼 비싸게는 못하더라도 뭐 얀센처럼 10,000원 이상, 뭐 노바백스처럼 뭐 20,000원 아래 이런 식으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금액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출 폭이 뭐 2배에서 5배까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자체 백신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거를 살짝 빼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계약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노바백스가 두 개의 라인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라인을 1개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가 계약이 끝난다라고 했으면은 이 공백 기간 없이 바로 노바백스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바백스를 생산할 때 3가지 라인으로 이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물량이 조금 더 줄어든다 싶을 때 우리나라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자체 백신을 생산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매출 공백 없이, 라인의 공백 없이 이어져 가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mRNA 플랫폼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이 mRNA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 가치를 느낀 겁니다. 성장의 가능성을 느낀 거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플랫폼으로 백신을 만들어 왔지만, 그리고 치료제를 만들어 왔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시도해보지 못했던 mRNA 플랫폼으로 그 영역을 터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커다란 제약회사도 마찬가지고 제약회사도 마찬가지고 이 메신저 리보핵산이라는 mRNA 플랫폼을 이용해서 코로나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낯선 그 플랫폼이다 보니까 실제로 모더나에서 독감 백신을 만들었을 때 그 효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른 데에서 이제 난소암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mRNA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나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명확하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은 하기는 어렵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에서 기대감에 의해서 우리가 제약 바이오들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좋은 뉴스라든지 뭐 공시에서도 괜찮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축 공장을 세워갖고 새로운 플랫폼을 좀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파이프라인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공장의 생산 라인을 늘려갖고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데 오히려 반대로 시장이 밀리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주가가 좀 밀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밀렸던 이유는 뭐 크게 보면 이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그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mRNA 플랫폼을 제외한 나머지 백신이 오미크론에는 그렇게 큰 효능을 주지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 때문에 후발주자로 나오고 있는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부분에서는 조금씩 뭐 개별적으로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 시장에 대한 악재.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치료제보다는 일단은 백신인 부분이고, 일단 노바백스랑 똑같은 플랫폼으로 만든 백신이고 첨가제 부분만 살짝 다른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예전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서는 mRNA 플랫폼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노바백스의 뭐 실험 결과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화이자 모더나에 못지않게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효능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나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흐름대로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라인에서 이제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서 빠르게 도망칠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기다렸던 이 박스권 하단 라인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서 내가 조금 뚝심을 가지고 좀 버텨볼 만하다. 그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 아이폰과 갤럭시 폰으로 깔끔하게 나눠서 올려놨죠. 이거 보시고 천천히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2021년 마지막 이벤트가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날이죠. 올해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혜택들 준비해놨으니까 요것들 다 챙겨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